안녕하세요. 생산직과 기술직을 전문으로 취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 공설팅입니다. 오늘은 현대로템 자소서 문항 분석으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현대로템에서는 먼저 이해하실 게 다른 산업과 달리 특수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방산이든 철도든 동종산업 경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 기계직무 경험이 있더라도 반도체 분야에서 종사했다면 조금은 결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직무 경력보다는 동종산업 경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 3년간 합격 사례들을 살펴보면 자격증보다는 경력이 조금 더 우대받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군 간부 출신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이 합격하기도 해요. 부대에서 전차를 정비했거나 승무원 경험이 있다면 상당히 이점이 있어요. 만약 이런 방산이나 철도 산업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면 자격증으로 보완할 수 있는데요. 궤도장비 정비처럼 방산, 철도 산업에 특화된 자격증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직무에 알맞은 용접이나 전기 같은 자격증들을 받쳐준다면 스펙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경력이 중요한 기업들은 합격 평균 연령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현대로템도 30대 이상 합격자들이 덜어 있어요. 다만 나이와 경력이 있는 만큼 실력을 입증해야겠죠. 경력 위주의 지원자라면 자소서에 실제 업무 사례들을 반드시 적으셔야 합니다. 이제 자소서 문항들을 살펴볼게요. 1번 문항은 귀하의 현대로템 지원 동기와 지원 직무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작성하여 주십시오 라고 묻고 있어요. 지원 동기는 3가지밖에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첫째, 가치관이 일치해서. 이건 최근 방산산업 산업과 연계할 수 있겠죠. 사실 방산업은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회사 사정이 좋지 않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이런 국제 동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가치관을 조금 더 알맞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가치관을 자신만의 경험, 그리고 직무 적합성과 엮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직무 커리어를 쌓고 싶어서 지원했다는 방식으로 서술하는 건데요. 이번만큼은 지향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처음에 특수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기기술자가 되기 위해, 용접 커리어를 쌓기 위해 지원했다는 맥락이 살짝 맞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더구나 두 번째 문항에서 직무 경험을 따로 묻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중첩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방산 경력이 어느 정도 있다면 커리어를 더 높은 수준으로 이어나가겠다는 맥락으로 풀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왜 커리어를 높이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답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회사의 장점이 너무나 명확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회사의 장래성이나 복지, 근무 형태, 연고지 등 다양한 요소를 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개인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것인데 뭐 아니면 도예요. 다만 경력이 있는 상태라면 업무 경험에서 느낀 것들을 현대로템의 장점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방향성이 성립되니까 활용하기 좋겠죠. 이번 문항에서는 귀하의 입사 전 해당 직무 경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를 묻고 있어요. 경력이 있다면 경력 중 얼마나 잘했는지를 어필해야 되고, 경력이 없다면 다른 산업에서 대형장치 조립, 용접, 전기, 도장 이런 업무 경험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조차 없다면 교과과정 중에서 유사한 실습을 찾고 가장 잘했던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서술하셔야 돼요. 나는 경력이 없는데 괜찮을까? 이런 고민할 게 아니라 지원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내가 보유한 기술 역량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어필할 줄 알아야 돼요. 현재 채용 시장은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고 현대로템은 애초에 200대 1, 3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회사예요. 경력 부족이나 경쟁률에 쫄지 말고 일단 지원하기로 했다면 오로지 내 자신에 집중해서 기술 경험을 끌어내 봅시다. 경력자라도 단순히 업무를 경험해봤다는 수준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에서 어느 수준으로 잘했는지를 어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10년 동안 운전했다가 아니라 10년 동안 무사고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어느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다든지 구체적 사례가 최소 하나 이상 들어가야 납득할 수 있어요. 작성 팁을 드리자면 되도록 기승전결 구조를 갖추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경험을 다루는 문항에서는 시간 순으로 서술해야 타인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소서를 쓰기 전에 기, 어떤 상황이었다, 승, 무엇이 필요했다, 전, 무슨 행동을 했다, 결, 어떻게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한 문장씩 정리를 해두면 훨씬 쉬워집니다. 세 번째 문항은 현대로템에서 귀하가 이루고자 하고 싶은 목표에 대해 작성하여 주십시오 라는 문항인데요. 여러 지원자분들의 포부를 듣다 보면 딱 2가지 갈래로 나눠져요. 계획이거나 망상이거나. 아직 근무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그럴 수 있어요. 재직자들을 통해 업무를 파악했더라도 부서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미래를 100% 예측할 수도 없고요. 다만
얼마나 논리적으로 계획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뭐든 잘하겠다, 모든 성과를 내겠다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어느 영역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뭘 배우겠다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회사는 배우는 곳이 아니라 일하는 곳이죠. 배움의 비율은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어떻게든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을 포착해야 됩니다. 그런 기여 포인트가 쌓여서 장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할지를 적어야 되는데 그 목표는 다소 추상적이고 망상적으로 느껴져도 괜찮아요. 최소 몇 년 뒤의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믿지는 않지만 그런 포부가 있어야 일도 성심성의껏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문항에서는 귀하의 가장 소중한 기억, 순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를 묻고 있어요. 인성을 보는 문항인데요.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순간을 이야기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순간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인생관이나 가치관이 정립되었는지 그런 나만의 인성을 드러내는 문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이나 출산을 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기억일 거예요. 결혼 당시 상황을 구구절절 이야기해달라는 게 아니라 결혼을 통해 무엇을 느꼈고 내 인생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회사 생활에도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에피소드가 돼요. 공과 사는 구분하라고 하지만 일상적인 요소들이 회사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쳐요. 친구나 가족, 취미나 습관들이 업무 자체를 다르게 바꾸기도 하고 심지어 퇴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만큼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공과 사를 분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만약 사적인 이야기를 적는다 하더라도 그걸 공적인 영역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면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문항이 될 거예요. 다섯 번째는 귀하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라는 문항입니다. 이건 인성 측면을 다룰 수도 있고 기술 측면을 다룰 수도 있어요. 어느 것이 되었든 방향은 딱 한 가지입니다. 후배로 삼고 싶은 인물이 되세요. 만약 내가 후배를 뽑는다면 최소한 이런 사람을 뽑고 싶다는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문항입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기 때문에 선배들을 서포트할 수 있는 후배라는 걸 마지막에 끌어모아서 어필해야 돼요. 경력이 있다면 두 번째 문항에서 말한 업무적 지식 외에도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기술이 부서와 팀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면 좋아요. 인성을 다루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뭘 해낼 수 있다는 맥락은 다소 허무맹랑해요. 내 인성이 동료와 부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강점을 찾기 어려운 분이라면 지난 회사나 알바,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칭찬을 단 한 번이라도 들은 경험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칭찬을 들었는지 혹은 관계가 유난히 좋았다면 왜 좋았는지를 찾아보면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현대로템 자소서 분석을 마무리하고요. 겨울 동안 내년 상반기 취업을 대비하는 자소서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 주소나 카카오톡으로 자소서 첨삭, 스터디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생산직, 기술직, 전문 취업 컨설팅, 공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